가진 자고 어떤 비주얼이 이미 완성이 됐고 또 이제 좀 약간 미완성이니까 이제 완성을 시키고 싶은 두 분이 아니 미완성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엄연히 부모님의 완성이 그럼요. 완성인데 미완성이 본인이 뭡니까? 이제 가고 싶어하는 길로 아직 못 들어온 거잖아. 예, 그렇죠. 비주얼 쪽으로. 자, 이 중에서 사실 비주얼로 따지면 누가 봐도 재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도대체 미의 기준은 어떻게, 왜 생겨난 건지.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자. 네. 사람을 얼굴을 보면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아름다운 얼굴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코를 가르는 이 그 수직선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 대칭성이 높은 사람을 사람들이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 김태희 배우. 네, 그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다들 보면 다 대칭이 돼 있는데 얘도 돼 있고. 그쵸. 맞아요. 맞네. 완벽히 대칭이 아닌데요. 쟤도 돼. 한번 아마 그 사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각 나라마다 사람들 얼굴을 여럿을 모아서 평균 얼굴을 만든 이미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이렇게 여러 얼굴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얼굴을 보더라도 다 잘생기고 예쁜 얼굴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이 조금 크고 다른 사람은 왼쪽 눈이 조금 크고 할 텐데 여러 사람의 얼굴을 모아서 평균을 내는 과정에선 좌우 대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 대칭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무언가를 봤을 때 대칭일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 편안해지지. 네. 그리고 심지어는 뇌가 정보를 처리를 할 때 대칭적인 것을 봤을 때 작은 에너지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대칭을 보면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뇌로 신호를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대칭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관점이네요. 왜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평균 얼굴, 그 사진을 여럿을 모아서 평균 얼굴을 얻는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평균에 가까워지잖아요. 예를 들어 눈 사이의 간격도 여러 사람에 대한 평균값으로 갈 거예요. 맞아 제가 넓어서 안경 벗으면 되게 못생겨진다고 얘기 많이 들어요. 벗어봐. 사이가 굉장히 벗어봐, 넓어. 봐봐. 빨리 써. 그 평균 얼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있는데 키가 2m인 여성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사실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여요. 미의 기준이라는 건 사실 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설명할 사람이 그 찰스 다윈이거든요. 다윈. 자연 선택을 1859년에 처음 제안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생존을 위한 형질들은 설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작새의 긴 꼬리라든가 뭐 그 날개 그러니까 실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공작새의 긴 날개를 보면 머리가 아프다. 그게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12년이 지난 후 성선택이라는 책을 냅니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내고 그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번식을 위한 형질이다. 진짜로? 그래서 번식을 위한 형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수컷끼리 경쟁하기 위한 형질. 예를 들어 몸집이 크다던가 혹은 뭐 무기가 있다던가 송곳니가 있다던가 등등. 혹은 뭔가 상대편 짝에 잘 보이기 위한 형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그냥 쉬운 말로 비싼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싼 형질. 비싼 형질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화려한 무늬를 갖고 있으면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 과시하는 거죠.
대체로 수컷이 갖고 있거든요. 수컷은 그것을 과시를 하고 암컷을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하고. 오히려 저는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네. 여성분들이 더 미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물들이 수컷들이 더 예쁜 거네요. 공작새도. 근데 대체로 동물들은 수컷이 화려합니다. 그렇구나.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맨날 오운환이라고 운동한 거를 이제 항상 이제 SNS에 올리는 편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는 올리고 싶어서 올린다기보다 뭔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지, 공작새처럼.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올린 다음에 한번 반응을 봐요. 야, 이렇게 되는 거. 이성한테도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또 같은 남자들끼리도 나 충고에다 50분 타. 이거 좀 보여주고 싶고 나 이거 무게 이 정도 들어. 그 과시도 있네. 네, 과시도 있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저를 꾸밀 때 물론 유부남이지만 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이상하다. 불특정 다수예요. 아니 그게 그냥 제가 늘 인기 있는 사람이고 싶은 아, 욕심이에요. 그렇지. 누구나 잘 보이고 그냥 싶지. 매력적으로. 뭐. 공작새처럼. 물론 번식을 위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형질들이 왜 진화했냐는 거에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번식 비용의 차이 때문이에요. 특히 태반포유류 같은 경우는 수컷이 더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암컷이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난자 정자만 하더라도 난자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세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 크다는 것은 그게 이게 수정란에 필요한 영양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태반포유류는 젖도먹이고 그렇죠. 임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디폴트로 암컷이 투자하는 어떤 에너지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암컷은 더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 암컷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수컷은 화려함으로 그것을 과시하게 되는 그렇게 돼요. 쟁취하기 위해. 그러면서 미의 기준이란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천문 웅배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결의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주가 왜 아름다울까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언제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날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딱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어떤 하나의 개체가 아름답다, 못생겼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 개체가 모여있는 집단, 이 우주 혹은 어떤 은하 이런 시스템이 아름답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와주신 두 분도 그 한 분 한 분이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무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무대라는 하나의 세계가 아름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해결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 줄이야. 대단하네요. 이야. 현학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문 안 했으면 시인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멋있다.